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바이든이 북한 핵 협상을 외교관에게 위임한다. 트럼프가 하던 톱다운 방식을 버렸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결정해서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시하는 거고, 바이든식의 외교관에 위임하는 것은 밑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위가 따르는 바텀업 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하는 문제인데, 바이든은 실무 협의를 중요시하는 버텀업, 그러니까 상향식 방식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본인이나 그 지인, 친인척, 측근 등을 갖다가 공략하고 로비해서 북한의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열어가는 부분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한국을 의식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추구하겠다고 재확인을 했어요.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이 정권 4년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담은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날 지침은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발표한 임시 가이드라인 24페이지짜리입니다. 북한이 두 번 등장하는데, 바이든은 이란과 북한은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을 계속 키우고 있다, 게임 체인징 테크니컬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을 위협하고 영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또한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관들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프로들인데, 외교관과 관료 집단이 북핵 협상에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은 군사적 해결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외교와 경제적인 수완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이끌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연히 트럼프 초기처럼 노스 블러드 코피 작전입니까? 블러드 노스 작전?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요, 마치 북한을 갖다가 폭격을 할 것처럼 바람을 잡고 거기에 한국의 숙골들이 박수를 치는 이런 생쇼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하고 나란히 앉아서 스페셜한 관계라고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는 적어도 없겠다. 허세가 없으면 그래도 좀 실질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국무부 연설에서 값비싼 군사적 개입이나 무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외교력을 우선시하는 차별화를 할 건데, 자, 그런데 미국은 이 동맹 복원을 이야기하면서 나토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 호주, 한국을 거론하며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대외적 수사고, 실제로 미국이 한국을 지금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배신자인데, 배신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동맹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따독거려 가면서 한번 보자, 이런 관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블링컨 국무와 오스틴 국방이 17, 18일 날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정의용 서욱과 2+2 회담을 하고 문가리를 만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대중국 포위 구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체크하고 지금 정탐하러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를 직접 장관 2명을 보내서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이 3월 중순에 미일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이제 온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데 미국이 장관 2명을 일본에 보내서 3일 동안을 갖다가 있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미일이 2+2 회담이 열리면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를 지금 확대하는 방안, 여기에 영국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일본이 사실상 쿼드의 주도적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런 거를 굉장히 깊숙하게 논의하면서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를 갖다가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미국에 좀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유럽보다 일단 중국 견제에 매우 적극적인 일본을 가지고 미국이 우선적으로 외교 문제를 이렇게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일본에 와서 들은 이야기들이 아마 미국 실무 공무원들의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회담 이후에 한국에 방문하는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과 실무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가라는 것은 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일본과 미국이 했던 이야기를 한국에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외교안보 지침을 발표한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용은 세계적인 그 글로벌 아젠다 설정은 우리가 한다. 중국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과 싸우는 대만, 홍콩, 신장, 티벳도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와 앞으로 국제 질서에 미국이 지금 반장인데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니까 필요하다면 적대 관계로 대해주겠다라고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웬디 셔먼이요, 북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제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국무국방이 한국에 와서 이 대북 정책을 논의하게 될 건데 한국 측이 이야기하는 비핵화 사기쇼 시즌2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미국이 끌고 가는 중국 포위 전략, 쿼드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이 협조해라. 아마 양쪽의 대통령끼리 정상끼리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미국이 말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으로는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주요 멤버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미 주함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를 이렇게 타결했다고 유일하게 성과로 합의해서 발표할 거다. 미국이 돈 문제에 한국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정권에서는 신경을 껐지요. 그래서 이게 발표될 거고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한국이 찝쩍찝쩍거리겠지만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2+2 정상회담 직후 한국에 오는 미국의 국무국방장관 한국을 바짝 쪼고 갈 거고 그들이 왔다 가고 나면 한국은 바뀐 세상이 이런 거구나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We are